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무기력한?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거는 정말 싫을 것,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력범으로 구분되는 하이제킹.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정수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응.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 경찰 눈을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 내용.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왔고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네,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알았는데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했구나.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어. 못해.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들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제킹 사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 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예,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아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생사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46년인가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와도 엄마.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에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네네.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10m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그 이 산소계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암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이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 네.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쯤 되면.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래서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가 온 거다.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용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그분 이분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직접 그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범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네. 그러니까 수동 조종.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Southern jet doing? What's the Southern jet doing? Holy.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ll 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근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를 다 그렇죠. 보셨잖아요. 다들. 다.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글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비행기가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 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하고 계속 같이 있고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9시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아니 처음에 4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그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It was 8:46 in the morning. That's when this stopped even resembling a normal day. Right then and there, I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the worst day.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남측 타워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미사일 폭탄 같은 거 칠지 않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되게 무서운 폭탄이에요 사실은. 휘발유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네. 항공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미국인들의 자존심 펜타곤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 지역에 떨어져요. 네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은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추락. 이 네 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거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요.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맞아요. 예,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 타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이후에 다 라이터 생겼고.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네, 못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 강대국이 맞나?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된다. 요즘 결정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자국민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사실 좀 그 정의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론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도 되냐? 그게 정당한 거냐?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테러로 보인다.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잖아요.